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 모해 위정조사 의혹과 관련해서 임원정 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하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재소자들에게는 미안하고 그래서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신들이 조직의 장으로 있었던 사람, 또 지금도 장으로 있는 이 사람에게는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거꾸로 바뀐 것이 아닐까. 지금 이 모해 위정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진술이 다 틀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 그런 거짓 진술을 해라고 부탁을 받았다 했다가 나중에는 아니다라고 부정했던 사람들 조사를 다 해보니까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놓고 지금 임은정 검사가 재소자들에게는 미안하고 검찰 간부들에게는 역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임은정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재심의한 지난 19일 대검의 부장 고공장 확대 회의를 가리켜서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소자 정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합동 감찰을 지시하는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당사자가 도망을 치고 진술 거부했으면 문제겠지만 직접 출석해서 소명했고 더군다나 임은정 검사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부여했는데 현장에서 이를 거부하고서는 딴소리를 한다 하는 비판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임은정 검사가 문제 삼은 수사팀 검사는 이 사건 모해 위정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창원지검 부장검사입니다. 이 모해 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소자에게 이제 위정을 그러니까 가짜 증언을 하도록 부추겨가지고 특정인에게 손해가 가는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거를 강요해가지고 결국은 한명수 전 총리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조사를 다 해보니까 거짓 증언이 아니라 이 사람들 이야기가 서로 틀리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명수 전 총리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다리를 잡고 계속해서 이걸 흔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한명숙 전 총리 확정 판결받은 이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고 한만호 한신경영 대표의 감방 동료였던 최모 또 김모 씨는 모해 위정 혐의로 또 엄희준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모해 위정 조사 혐의로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자, 모해 위정 또는 설명을 드렸는데 전날 박범계 장관은 엄희준 부장검사의 출석에 대해서 재수사 지휘에 없던 내용이다. 예측 가능성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담당 검사를 참여시킨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서 주요 참고인에다가 또 다른 간판 동료인 한모 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엄희준 검사의 출석에 대해서 한동수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위원회가 결정했다. 자, 임은정 검사는 박범계 장관과 마찬가지로 민원인 한모 씨나 변호인에게도 바른 기회를 줘서 공정한 처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이가 없었다며 대검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직접 구두로 소명하게 하는 건 형사재판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또 엄희준 부장검사가 불출석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직접 자리에 나와서 설명한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냐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임은정 검사가 회의에서 질문할 기회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지적이 더 많이 이어졌습니다. 자, 당시 회의에 출석한 임은정 검사에게 엄희준 부장검사에게 질문할 시간을 줬지만 임은정 검사가 말할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정작 질문을 하려고 주니까 안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사람을 왜 데리고 왔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당사자인 사람은 다 데리고 와서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실체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지목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거기 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합동감찰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재소자 정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아꼈다 이렇게 또 해명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무슨 논리인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일종의 신문 기회를 줬는데 이를 스스로 회피한 것을 이상하게 포장한다라고 아주 지적했습니다. 자, 임은정 검사는 그러면서 사건 실체를 들여다본 검사로서 또 이런 검찰의 구성원으로서 용기를 내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해서 고통스럽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말 재소자들에게 미안하고
오히려 이 검찰들에게는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거꾸로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임 부장 검사가 재소자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수사팀에 거짓 증언 지시가 있었다고 대검에 수사 의뢰한 한모씨, 이 한모씨는 수감 중입니다. 또 지난해 법무부에 위정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위정교사는 없었다라고 말을 바꾼 최모씨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한모씨와 최모씨는 지금 수감 중입니다. 이번 의혹은 한만호 전 한신경영 대표의 간판 동료였던 최씨가 작년 4월 초 법무부에서 2010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허위 법정 증언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한만호 전 대표의 또 다른 간판 동료인 한씨도 뉴스타파와 MBC 서면 인터뷰에서 수사팀에 위정교사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씨는 사기 횡령죄를 저질러서 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복역 중인 사람입니다. 논란이 일자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작년 6월 이 의혹 사건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위정 강요가 없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였던 김모 씨도 이 무렵 KBS 인터뷰에서 위정 강요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기 등의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재소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또 동료 검사를 의심하는 아주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임원정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임원정 검사는 조남관 차장이 공정하게 회의체를 구성하고 진행할 일이 만무했다면서 불공정 논란과 책임이 조남관 차장과 검찰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불공정한 건지 그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걸 공개할 수 있는데 왜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대검의 간부는 허정수 감찰 3과장이 이에 앞서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전에 그 당시 임원정 검사에게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내달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임원정 검사는 회피했다면서 본인 주장이 통하지 않을 자리는 피하고 또 질문할 기회는 포기하고 페이스북 주장만 펼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두고 정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에는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중에게 호소하는 SNS를 통해서 호소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선전이고 선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검사가 벌써 이 안에 내부에 있는 구성 조직체가 있고 그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는 아니다 하고 또 이제 재소자들 편을 들어주고 오히려 검찰 간부에 대해서는 역사의 책임을 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꾸 검사 조직 내부가 분열되고 편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사기꾼 등과 같은 이 재소자에게는 미안하고 동료 검사와 간부들에게는 역사의 심판 운운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검찰 개혁이 정말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관리청장으로 드디어 승진을 하셨네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질본까지 가가지고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셨어. 전투 중인 야종사령관을 청와대에 부르면 되겠어? 내가 직접 가서 줘야지. 예, 보통 차관급 인사는 총리가 청와대 불러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 불러가지고 조촐하게 하죠. 근데 이번에는 가족 대신에 그 질본 직원들 불러서 이렇게 같이 했어요. 정홍경 본부장이 정말 이렇게 빛날 수 있게 자리를 이렇게 임명식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얼마만큼 정홍경 본부장을 좋아하는지 알겠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왈가왈부하는데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그냥 탕평 인사였어요. 이 사람이 친노냐 친문이냐 반문이냐 이걸 따지지 않았어. 적어도 저 사람이 전문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평판이 있다면 대중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임명했거든요. 그리고 정권을 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은경 법무장 같이 일해주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죠. 실망을 시켰고 심지어 윤석열이나 이런 몇몇은 뭐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 몇몇은 정말 거의 등에 칼을 꽂았죠. 그러니까 정말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그 사람의 어떻게 본질을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늘 원칙, 상식,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직분에서의 직업윤리 이것에 충실한 사람을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정치 노름으로 흘러가다 보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그 의도가 너무 흐려진 게 있죠. 그게 안타깝죠. 근데 이번에도 정말 그 이문정 검사의 깜짝 그 발탁이 있었잖아요. 대검 감찰부에 배치가 됐죠. 근데 사실은 이문정 검사 그 자기 직함보다 낮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진했다 무슨 뭐 영전이다 이런 말 지금 언론들이 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문정 검사를 발탁하면서 법무부가 뭐라고 했냐.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에 기여할 거다. 이게 약간 이 표현이요. 약간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담당할 때랑 비슷해요. 사실은 그 우리 3명의 여검사 있잖아요. 그 검찰 내부에 그 비판적 목소리를 낸 사람들 이문정, 서지현, 진해원 이 세 분을 보고 있으면 솔직하게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진해원 검사는 우리랑 약간 그 비슷해요. 우리 거야. 근데 이문정 검사나 서지현 검사는 우리 쪽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 편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원칙에 충실하고 자기의 직업 윤리에 충실하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친문이냐 친노냐 반문이냐 누구를 지지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이 최소한 상식 안에 정의 안에 자기 직업 윤리 안에 전문성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합격점인 거예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원했던 인사거든요. 그리고 저는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 충실한 기준을 적용해서 이문정 검사를 넣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문정 검사를 아무리 뭐 친문 검사 무슨 뭐 반윤석열 검사 뭐 이러지만 사실은 이문정 검사는 계속해서 비판해온 사람들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영선했던 사람들도 많이 비판했어요. 이성윤 그 서울지검장도 비판하잖아요. 네, 자기의 원칙 내에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이 사람의 어떤 권력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이문정 검사는 씹었거든, 잘근잘근.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이 사실은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편도 아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과 정의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약간 요승호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왜? 윤석열 같이 빅픽처를 딱 그려가지고 거기에 퍼즐을 딱 때려 맞추고 안 되는 거 거짓말이든 조작해서라도 다 때려 맞춰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완성해온 사람은요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을 보면 미쳐버리거든요. 제가 볼 때 어저께 윤석열하고 윤석열 와이프는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왜? 이문정 검사가 어디까지를 열어제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한동수 감찰부장이 혼자서 너무 힘에 붙이니까 윤석열이 맨날 뒤에서 이렇게 저기를 이렇게 막 하고 이제는 검찰이 직접 나서질 않으니까 쓰리 쿠션으로 해가지고 추미애 장관 공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윤미향 때부터 몸을 보시면 검찰이 직접 안 나서요. 윤석열이 너무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양아치 짓을 지금 추미애 장관이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문정 검사는 그거랑 상관없대요. 누구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볼 때 딱 이문정 검사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한 거야. 누구에 충성하지 않고 딱 자기의 원칙 안에 있으니까. 뭐 어디까지 열어젖힐지, 어디까지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 상상,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저는 아마 이문정 검사가 어쩌면 우리한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할 확률도 있지만은 그 원칙 안에 충실하다고 하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데에 그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문정 검사의 권투를 빕니다. 근데 진짜 어저께 이문정 검사가 임명되고 나서 왜 뭐 커뮤니티나 뭐 인터넷은 완전히 뭐 들썩거렸잖아요. 뭐 다들 환호했죠. 근데 그 기사들을 딱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진짜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 기자들은요 모든 사고가 윤석열과
한동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 모든 기사, 검찰 기사를 보면 윤석열과 한동훈 기준이에요. 특히 윤석열. 이문정이 대검 감찰 업무 맡는다? 윤석열 견제? 물음표. 윤 총장 또 몰랐다. 예, 윤 총장 패싱했다. 윤석열과 대립각 세운 이문정. 추미애가 대검을 보냈다. 추미애 아들 검사 수사 와중에 반윤석열 이문정 감찰실 발령. 예, 진짜 이 우리나라 언론들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이문정 검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이 자리는 총장을 보필하는 자리인데 윤석열 총장 제대로 보필하겠다고. 제일 무서운 말이죠. 제대로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굉장히 좀 화제가 된 뉴스가 문제가 된 게 뭐냐. 김홍걸이에요, 김홍걸. 이 김홍걸 이분은 사실은 지금 이 정도 뉴스가 나왔으면은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지금 해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민주당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되면서 사실 이제 어둥이저둥이들이 너무 많이 돌았죠. 좋은 분들도 너무 많지만. 근데 적어도 이 김홍걸 이분은요, 이 자리에 지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 일단 김대중 대통령, 우리 온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진짜 이 모습에 이분은 그냥 정말 똥을 뿌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들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공천을 받는데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분양권을 숨긴 거 아니에요. 분양권을 내놓으면 사주택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공천기 중에 탈락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양정수처럼 숨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는 분양권이 재산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 보좌관이 실수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치인의 평생 정치를 한 엄마,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몰라요. 그리고 그런 부모를 가진 세계적인 정치인의 아버지로 둔 자식이 이런 짓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부동산에 미쳐버렸냐면은 2016년 6월에 강남 아파트 샀죠. 10월에 강동구 아파트, 12월에 서초동 아파트 샀죠. 그리고 그 아파트들을 그 2016년 6월은 이제 부동산이 완전히 다시 또 상승세를 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MBC 뉴스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부동산을 살 타이밍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거는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정보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숨긴 분양권도요, 6억에 샀죠. 근데 12억에 팔았잖아요. 오를 때까지 만땅으로 기다린 거 아니에요. 돈 욕심이 그득한 사람이죠. 그리고 본인이 다주택자라고 해서 그 주택 팔겠다고 해놓고서는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 안 팔고 자식한테 증여했죠. 그리고 증여하면서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을 그 전세 사입자한테 4억이나 올려가지고 받아서 그걸로 세금 냈죠. 이 사람은 정치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정치를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양심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 사실 국민 앞에 석고대져야 되고 열린민주당 그 의원들한테 석고대져야 돼요. 이 사람 정봉주, 주진영, 김우경, 최강호한테 뭐라고 했어요? 손혜원 의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열린민주당 당 만든 거 자체가 해당행위다. 열린민주당 단 한 명도 민주당 공천을 통과하지 못한다. 열린민주당은 4년 전에 국민의당 같이 호남 유권자를 속이고 있다. 김우경, 최강호한테 뭐라고 했어요?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탈당했냐고. 열린민주당은 공천 불복 세력이다. 이런 인간들하고 정치 거리 없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말할 자격이 있냐. 최강호한테 그랬죠. 이건 위선이다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이런 그 돈 문제가 불거졌으면 정상적으로 국회의원 생활하기 힘들거든요. 어디 나와서 누구 하나를 비판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어떤 법안 하나를 이 사람이 제대로 낼 수 있겠어요? 이 정도라 그러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을 하기에는 이미 부적합자거든. 버티는 게 너무 추해요, 솔직히. 전 내려오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려와야 조수진도 내려오고 박덕흠도 내려오게 할 수 있고 주호영도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버티고 있는 한 민주당이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김진애 의원도 선거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냈죠. 앞으로 재산 다 선거 끝난 이후에도 선관위에서 똑같이 공개하자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요, 이거 선거법 개정이 안 됩니다. 네, 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과 이호 여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씹지도 못했지만은 사실 이 사람이 흑색선전이나 거짓선동 때문에 정작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맹활약을 해줘야 될 중요한 인재들이
국회에 입성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한일전을 방불케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이 국민들의 이 간절한 바램을 저런 가짜들이 배를 불리는데, 국회의원 배지를 받는데 악용됐다라는 거, 그게 참 분하네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